자, 이어서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 7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32페이지 오세요. 이제 중개사무소도 공부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먼저 중개사무소 설치가 있는데, 개국공인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원칙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도 한 번, 사무소도 한 번, 이중사무소 안 되는데, 다만 법인만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사무소 여러 개 두고 싶으면 법인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다음, 개공은 2개의 중개사무소 두어 사인이 되며, 그 다음, 천막 그 밖 이동을 위한 임시 중개시설물도 설치해서 사인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두 번째 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소는 2개 두지 마라 그랬죠. 두 번째 줄이 없으니까 그 모델하우스 앞에서 천막을 치고 떴다방처럼 분양권을 사고 팔았죠. 또 컨테이너 박스에서 막 분양권을 사고 팔았습니다. 중개했습니다.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두 번째 줄이 신설된 거죠. 천막 그 밖의 이동용 위한 임시 중개 시설물도 이제 설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줄 서서 명함을 뿌리잖아요. 그 다음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다고 이미 공부했습니다. 다음 법인이 분사무소가 있는데, 자, 법인인 개공은 중개법인이죠.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법인은 주사무소를 꼭 둬야 되죠. 여기에 설립 등기해야 되죠. 서울 종로구에 주사무소가 있습니다. 분사무소를 두고 싶은데 이 같은 종로구에 분사무소 둘 수 있을까요? 이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중개법인이 엄청 많겠죠. 근데 같은 종로구에 분사무소 여러 개, 2개 만들면 일반 개인 사무소는 숨도 못 쉴 겁니다. 우리가 큰 대형마트도 입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법인도 제한이 있고, 주된 사무소가 소지한 시군구에 둘 수 없습니다. 그럼 동작구에 둘 수 있죠. 근데 장사가 잘 되네요. 그럼 동작구에 2호점 둘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사무소가 소지한 시군구를 제외한 곳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동작구의 분사무소를 설치 신고할 때는 항상 분사무소는 무조건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동작구의 분사무소 두더라도 동작구청장이 아니라 종로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중개사무소는 등록 신청하면 등록증을 줍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등록 신청이 아니라 설치 신고를 해요. 그러면 설치 신고 확인서를 줍니다. 자, 그럼 사무소를 동작구에 두는데 종로구에 신고했죠. 그럼 동작구청장은 내 관할에 사무소가 생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설치 신고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이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동작구청장에게 통보해줘야겠죠? 그래야 할 겁니다. 아무튼 분사무소 모든 신고는 다 주사무소 관청이 합니다. 그 다음 법인인 개공은 등록관청 신고하고 그 관할구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치 요건에서 분사무소는 책임자를 꼭 둬야 돼요. 고용인은 둘 필요 없다 했죠? 책임자를 둬야 되는데 당연히 공인중개사 되고,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결격사 해당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분사무소마다 보증 설정하는데 금액이 올랐죠? 1억에서 2배 올랐어요. 그래서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소재가 소지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만약에 갑이란 법인이 주사무소 있겠죠. 분사무소 3개를 뒀어요. 그럼 그 법인은 보증을 얼마 이상 설정해야 되죠? 다시 갑이란 법인이 있고 분사무소 3개 설치합니다. 그럼 보증을 얼마 이상 설정해야 돼요? 그러기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주된 사무소는 4억, 분사무소 3개 2억씩. 그럼 분사무소가 2, 3은 6억, 주사무소 4억 더하면 10억 이상 설정해야 되죠. 그러게 산수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제 법인인 개공이 분사무소 두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서류를 자, 항상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에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첨부 서류죠.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내야겠죠. 그리고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했는가 확인증 사본. 다음 이건 모든 중개사무소 똑같다 그랬어요. 분사무소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냅니다. 다음 리일이 특이합니다. 보증 설정 증명서류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중개사무소 설치할 때는 등신 444 그랬거든요. 근데 분사무소는 분신 444보입니다. 보.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등신 444가 요건형 사진인데 여기는 등신 444보예요. 보. 여긴 보증 설정 서류가 등록 설치 신고할 때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신 445 이렇게 오세요. 이어서 이제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해야 된다. 그럼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 자격하기를 요청해야 되고, 아까 첨부 서류에 자격증 사본 없었죠?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도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우리는 분신 445만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에 적합하면 등록 중이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거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법에도 띄어쓰기 하지 않아요. 시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즉 아까 종로구청장이 무슨 거였죠? 잊어버렸네. 동작군가? 동작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면 사무소 보기신고서에 게시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페이지 중간에 큰 2번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공은 다음 사항을 중개사무소 보기신고서에 게시해야 된다. 먼저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이 있죠. 원본이에요. 근데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뭐가 있다?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 그리고 이제 중개보소 실배 요일 현도액표. 그리고 보증 설정 증명서로 게시해야 되고, 개공과 소공이 있으면 자격증 있잖아요. 이것도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이걸 딱 이대로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사무소 안 보기신고서에 게시해야 된다. 지금 게시 의무죠. 제가 개사업의 개. 근데 옆으로 기어가는 개가 아니라 멍멍이 멍멍이 개. 그 개예요. 제가 개사업하면 개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등소보자입니다. 여러분도 학원에서 모의고사 오면 등수 게시합니다. 그러듯이 내가 멍멍이 개사업 얼마나 잘한가 등수를 보자. 개사업 등수 보자. 그래서 개사업 등수 보자. 그럼 여러분 개 멍멍이가 뭐라고 지서요? 월월 그러죠? 월월. 너무 웃지 마세요. 후방주의. 적당히 웃어야 돼요. 다시 개사업 등수 보자. 개가 뭐라고 지어요? 월월입니다. 이게 월월 이렇게. 근데 주의하실 게 잘 보세요. 저기다 원 썼죠. 이게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이에요. 여러분들 책에 이대로 쓰셔야 돼요. 이 사업자 등록증 원본 아니죠? 근데 무슨 원본?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그래서 저같이 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개사업 등소보자 월월 이렇게 월월. 개가 그래 짓잖아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이렇게 외워야 퍼펙트합니다. 다음 사무소 명칭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연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선택하면 여기서 한 글자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도 한 글자라도 빠지면 안 돼요. 추가하는 건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만 부칙상 개공은 자격증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에 공연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아니 되겠죠? 그럼 부칙은 자동으로 부동산 중개만 사용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길거리 나가면
중개사무소가 많이 보이죠. 예전에 관심 없었지만 지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럼 사무소 간판을 잘 보시면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판에 반드시 이 명칭 간판 걸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 그 상호는 내가 마음대로 정하죠. 여러분 사무소 상호도 지금 이미 다 정해놨죠. 내가 학교 가면 나는 사무소 상호를 이렇게 하지. 그래서 상호를 정해놨는데 지나가다 그 상호가 눈에 띄면 저 자식이 내 거 먼저 써먹었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난 만약에 대박으로 정했다 그러면 대박 상호죠. 그리고 이런 명칭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무소 간판을 걸 의무는 없습니다. 간판을 꼭 걸 의무가 없어요. 근데 간판을 설치하면 이 대표자 성명을 이렇게 표기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개공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유사 명칭 안 돼요. 예를 들고 또 공인중개를 어휘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유사 명칭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 등록관청은 법에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누가 철거를 명합니까? 등록관청. 시도의사 X, 국토부 장관 X. 그러니까 자, 청철, 치읓, 청철이에요. 청철입니다. 치읓. 청철 외운대 시험에 시군 구청장 나오니까 장철 틀렸다면 안 돼요. 등록관청이 시군 구청장이죠. 이 경우 그 명령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대집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대신 뜯어버립니다. 우리 가끔 길거리 보면 그 트럭 포토 가지고 다니면서 그 현수막 다 뜯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대신 뜯어버린다. 청철 기억하세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 이제 4번에서 5개 광고물이 간판이죠. 그러니까 간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설치한다면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개공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입니다. 가로 열고 법인은 대표자. 주의할 게 분사무소 대표자 틀려요.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일합니까?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일하는 거 아니죠. 책임자가 일하죠. 그 성명을 본명,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김철수라고 표기하라 그랬죠. 이번 등록관청은 또 법에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청철, 등록관청이 철거 명하고 이 경우 명령받은 자가 철거를 또 이행하지 않네요. 대집행할 수 있다. 청철 기억하세요. 다음 간판 철거 의무가 있는데 자, 개공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여러분 사무소 간판 보면 뭐 LED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형광등 있는 간판이 있어요. 그럼 형광등이 10개가 있는데 형광등 하나가 촉이 나갔네요. 그럼 그거 촉 나간 그 형등, 그 전등 끄집어내야겠죠. 촉 나간 거. 그래서 간판에 폐전등이 있어요. 폐전등 전등이 촉 나갔죠. 그걸 간판을 철거한다. 다시 간판에 안에 있는 폐전등을 끄집어내야겠죠. 간판 폐전등 철거. 폐업 신고했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했죠. 등록 취소 처분 받았죠. 그때는 지체 없이 철거한다. 우리가 지금 뭘 외우죠? 간판 철거 4글자, 지체 없이 4글자. 뭐 10일 이내 하면 틀려요. 한 달 이내 하면 틀립니다. 간판 철거 4글자, 지체 없이 4글자. 간판의 폐전등 철거한다. 간판의 폐전등 철거한다. 간판 철거 4글자, 지체 없이 4글자.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개공이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경우 간판 폐전등 철거, 폐업 사실 신고, 이전 신고, 등록 취소 처분. 휴업은 중개업 다시 할 거니까 철거하지 않죠? 3개니까 기억, 니은, 득이 됩니다. 다음 자 6번으로 오세요. 중개대담을 표시 광고인데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대담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려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런데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 수행하면 안 되죠. 근데 이자들이 꼭 중개업하려고 살짝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거든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표시광고란 모든 광고가 아니고 전파성이 강한 광고를 말합니다. 전파성이 강한 거. 예를 들어 네이버 광고, 뭐 네이버 카페, 그다음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걸 말합니다. 신문, 사랑방, 벼룩신문, 교차로. 우리 흔히 중개사무소 간판에 뭐 A4로 붙여놓죠. 그걸 말하잖아요. 그건 전파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문 광고나 뭐 TV 광고, 또 이 블로그, 인터넷 같은 거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명시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개공등이가 허위 매물을 막 올리거든요. 물건이 많이 있는 것처럼 허위 매물을 올려요. 그래야 사람들이 전화 올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명시하는 겁니다. 그럼 중개사무소는 연락처, 소재지, 명칭, 등록번호 명시해야 되고 개공은 성명만 명시하면 됩니다. 가로 열고 법인은 당연히 대표자 성명이죠. 자, 그럼 개공의 연락처 명시하겠죠, 광고에. 근데 개공의 연락처를 명시할 의무는 없어요. 성명을 명시할 의무가 있고 개공의 연락처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사무소 연락처는 명시해야 돼요. 이걸 꼼꼼히 외우셔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합격해서 꿈에 그리는 사무소를 열었어요. 사무소 열면 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맨날 거기서 술 먹고 놀아야 될까요? 술 먹고 포카 쳐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겠죠? 그럼 자, 사명감으로 사무소 연, 소명록을 명시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소에 딱 명시해 둔 거죠. 나의 목표, 뭐 아침 9시 전에 출근, 손님에게 10통 이상 매일 통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사명감으로 사무소 연, 소명록을 딱 사무소에 명시해둬요. 그거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일을 해야지. 다시 사명감으로 사무소 연, 소명록을 명시하세요. 그러니까 개공사는 성명, 개공사 성명, 사무소가 연락처, 소재지, 명칭, 등록번호 명시해야 됩니다. 다음 개공이 아닌 자는 이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담을 표시 광고에서는 아니 되겠죠? 무등록 중개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사무소 명칭 옳은 겁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사용해야 되죠. 2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 사무소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도 사용해서는 아니 되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고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부동산 중개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들렸어요?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관련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표기된 개공 성명 표기하라 그랬죠. 이런 지문을 틀리지 않겠죠, 설마. 그 다음 4번 중개사무소 개설로 가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그 무등록이죠.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누가 철거를 한다고요? 청철. 국토부 장관 아니고 등록관 청이 철거를 명한다. 5번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대담물에 대해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사무소 명칭 명시하라 그랬죠? 사무소 명칭 명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표시광고에서 명시 나오면 사명감으로 사무소연 소명록을 명시하라 딱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다음 30번지 봐볼까요? 자,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대담물에 대해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공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사명감으로 사무소연 소명록을 명시하세요. 사무소연 맞아요. 사무소명 맞아요. 소공을 명시할 의무는 없잖아요. 개공의 성명은 명시해야 되지만 소공은 없죠? 디귿을 빼면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양가로 1번 중개사물 표시광고에서 동그라미
3번으로 오시면 이제 인터넷이네요. 자,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광고하는 때는 중개사무소 및 개공에 관한 사항, 방금 외운 거. 다시 중개사무소 및 개공에 관한 사항, 방금 외운 거. 사명감으로 사무소연 소명록 그거 외에 인터넷에 그거 플러스 또 중개 대상물이네요. 대상물에 관한 다음 사항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는 또 추가사항,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이 또 추가사항이 있네요. 자, 그럼 거래 형태, 중개 대상물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일 때는 이것도 추가, 총 층수가 몇 층인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른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은 날, 그리고 해당 건축물 방향, 방해 개수, 욕실 개수, 관리비, 주차 대수, 입주 가능일 등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신문 광고 할 때는 중개사무소와 개공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면 되죠. 그러니까 신문 광고는 사명감으로 사무소연 소명록만 명시하면 되는데 인터넷 광고할 때는 플러스 이것도 하라는 거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봐요. 거대한 건축물은 거대한 건축은 사용할 때는 방수관을 주입됐는가 명시하세요. 다시 거대한 건축을 사용할 때는 장마 때 방수관 중요하죠. 큰일 나게 없으면 방수관이 방수관이 주입됐는가도 명시해 주세요. 다시 거대한 건축을 사용할 때는 방수관이 주입됐는가도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 중개 대상물은 대중 소면가예요. 우리 고기 먹고 나서 소면 먹죠? 그 소면 가격, 대중적인 대중 소면가. 중개 대상물은 이제 세부적으로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대중 소면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건축을 사용할 때 방수관이 주입되는가 명시해주고 대중 소면가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36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2번. 지금까지는 명시하라 그랬죠? 이제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부당한 표시 광고에서는 아니 된다. 위반하고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박스를 내우셔야 되는데, 자,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하지 말은 거죠. 있지도 않은 허위 매물, 허위 광고 하지 말은 겁니다. 물건이 많은 것처럼 보여야 손님들이 전화 오니까 존재하지 않은데도 허위 광고하지 말은 거죠. 그 다음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광고하지 말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옆 사무소에 있어요. 물건이. 옆 사무소에 물건이 존재한데 나는 물건을 맡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나는 중개상이 나에겐 될 수 없죠. 그거 광고하지 말은 거죠. 저도 중개업을 해봤어요. 제가 대표 김화연. 그러면 중개업하면 직원들 들어오겠죠. 그럼 제가 직원들 들어오면 이걸 꼭 시켰거든요. 이걸 꼭. 우리 사무소 없지만 옆 사무소 광고 내죠. 제가 그 똑같이 보고 광고 올리라고 직원들 시켰어요. 직원들. 근데 제가 중개업할 때는 이거 금지가 없었어요. 전 합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이게 생긴 겁니다. 저 같은 짓을 많이 하니까 하지 말라고 이제 뒤늦게 벌 맞는 거예요. 이게. 하면 5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사물 표시 광고하지 말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다른 선생님들은 설명을 못 합니다. 근데 저는 중개업을 해봤다 했죠? 자, 이런 겁니다. 제가 토지를 중개업에 맡았어요. 근데 저는 그 토지 중개할 의사가 없어요. 근데 물건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지 말은 겁니다. 즉 저는 아파트 중개만 해요. 토지 중개 안 해요. 근데
토지 상가 중개하는 것처럼 광고하지 마라. 또는 토지를 맡았는데 나는 그 토지 매도인 연락처도 몰라요. 연락처도. 그럼 중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광고하지 말한 겁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 생활요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실을 빠뜨리거나 불리한 걸 빠뜨려요. 그리고 은폐, 축소하는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고객들을 속이는 표시 광고 하지 말은 거죠. 그리고 중개사물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 과장되게 하지 말은 거죠. 즉 가격이 이런 거죠. 이 동네 아파트가 10억 정도에 거래돼요. 34평이. 근데 막 10억에 거래되죠. 나 혼자 9억에 광고예요. 9억에. 그러면 나에게 전화 오겠어요? 옆 사무소 전화 오겠어요? 나에게 전화 오지. 그럼 전화 오면 뭐라 할까요? 어머, 항상 어머, 그거 방금 나갔는데 그래요. 항상 전화 오면 어머, 빨리 전화하지. 그거 방금 나갔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보여줄까요? 하고 꼬시게. 나에게 전화 오게 해서 다른 거 하려고 꼬시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과장하지 말라고요. 과장. 그럼 이걸 하지 말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외워놓고 어디에 써먹은지 모릅니다. 이것만 외우면 안 돼요.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을 넣어서 외우는 겁니다. 그럼 자, 부당, 부정. 부정한 나의 과거가 있어요. 부정한 나의 과거, 내 과거. 다 과거 있잖아. 부당한 나의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고소하죠? 속였잖아요, 상대방을. 부정한 나의 과거를 쏙 빠뜨리고 속였어요, 고소해요. 그러니까 오, 조아, 조의, 조태. 다시. 부당한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조아, 조태. 고소해 죽겠어. 이게 과거가 뭐죠? 과장, 거짓. 속이고 빠뜨리고. 속이고 빠뜨리고. 단 이게 500만 원입니다. 같아요. 왜 제가 물결 2개요? 땡땡 500만 원이에요. 제 모든 이런 그 글씨나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500만 원. 그리고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만 의사가 없어요. 존재하지만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부당한 걸 쏙 빠뜨리니까 오, 좋아, 좋대. 500만 원이야 같으랍니다. 외울 수 있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퍼펙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표시 광고할 때 이걸 기본적으로 명시하라 그랬죠? 개공사 성명, 사무소, 연락처, 소재지, 명칭, 등록번호. 근데 인터넷 광고할 때는 이거 플러스 아까 거대한 건지 사용할 때 방수관이 주입되는가 명시하세요. 대중소명가. 그러니까 신문 광고는 이것만 명시하면 되는데 인터넷 광고할 때는 이거 플러스 이게 또 추가되고 이건 하지 마라 그랬죠? 이건 하지 마라 그랬다. 이렇게 표시 광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구경할 게 이제 모니터링인데 자, 모니터링은 국장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에 이용한 인터넷이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아까 부당한 표시 광고, 아까 부당한 광고를 쏙 빠뜨리니까 오, 좋대. 그 금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이제 모니터링 해봐야겠죠. 지도 감독. 근데 국장이 할까요? 누구한테 시킬까요? 시키겠지. 그래서 국장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자, 그럼 모니터링 위탁받은 기간이 모니터링 기간. 얘가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 수시가 있어요.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말까지 계획서, 수시는 이제 그때 할 때마다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계획서 제출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해요. 그럼 수행했으면 그대로 말아야 돼요. 결과를 보고해야 돼요. 또 결과 보고서를 내야 돼요.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내에,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했잖아요.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국장이 결과 보고서를 받았죠. 그럼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직접 확인해요? 또 시켜요? 또 시켜야지. 시도이사와 등록관청에게 결과 보고서를 통보해주고 필요한 조사나 조치하라고 요구를 내립니다. 요구를 때려요. 그러면 이제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또 이렇게 통보해 주는 겁니다. 이걸 시험 어렵게 되면 숫자를 낼 수 있어요. 숫자. 자, 그럼 이제 37페이지 오세요. 37페이지. 상단에 반가로 2번 모니터링 업무 내용이죠. 동그라미 1번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구문에 따릅니다. 박스 기억. 기본 모니터링은 이제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 니은 수시 모니터링은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2번 모니터링 업무 스탑 기간은 다음 구문에 따라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계획서를 이렇게 여기 제출한다. 박스의 기억.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매년 12월 말까지.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할 때 모니터링 할 때 낸다 이 말입니다. 할 때. 그 다음 3번 모니터링 기간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억.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내에. 수시 모니터링은 해당 모니터링 업무 완료했죠? 그리고 15일 이내에. 4번 국토부 장관은 이제 시도의사나 등록과정에게 통보하고 요구합니다. 그럼 5번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회 중개사법 교재가 두 종류 있죠. 구입하실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동시에 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받는 시 4개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 과목도 중개사법 또는 민법이라고 적으시고 교재명도 적으시면 빠르게 정확한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1차 주요 과목 민법, 2차 전략 과목 중개사법 이건 5월까지 꼭 끝내놔셔야 돼요. 그래 6월 이후부터 공법도 하고 공시세법도 하고 개론도 조금씩 계산 문제도 손대보고 하겠죠. 그래서 두 과목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